싸움이 시작되던 그 순간 널 뭘 원했는데? 왜 그게 기분이 나빴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싸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과를 하고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부싸움을 하고 그 잘못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순 없지만 하고 나서 대처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부부싸움을 한 후에 나도 그래, 후회가 되긴 해. 그래서 얼른 부부싸움을 끝내고 싶은데 사과를 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하고 시간만 계속 보내고 계신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기분들이 막 쌓여서 지금 미운 감정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상태에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 정말 빨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가정생활의 팁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각자만의 부부 생활의 싸움은 원인이 다 다르지만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냥 딱 한 가지는 같아요. 이놈의 집구석이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진짜 여기가 지옥인가 싶을 정도로 다툼을 엄청 많이 하고 격렬하기도 했어요. 부부싸움 화해하는 법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는 저만의 리스트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큰 다툼을 해도 생일 풍선 파티는 하기예요. 남편, 저, 아이돌 생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풍선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유독히 서로의 생일 전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생일이고 뭐고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일이 나이 들면서 정말 별것이 아닌 게 되어가는 기분인데 이걸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특별한 날로 만들면, 그래서 그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정말 하기도 싫은데 아이들이랑 아빠 생일 파티를 풍선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풍선 하나가 뭐라고 장식하면서 그래,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막 고마워 이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엄청난 반응은 없었지만 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자연스럽게 화해를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먼저 손 내밀어준 저에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꼴 보기 싫고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그래도 하나요? 네,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싸움에서 싸우느니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 화해하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100배, 1000배 그냥 무한대로 좋아요. 이걸 느끼지 못하시면 나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인 남편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남편이라면 더더군다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남편도 우리 아이들처럼 학습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준비하면서 재미도 느끼지만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기쁨을 느끼게 돼요. 우리 부부는 기싸움할 때 가장 힘든 게 먼저 사과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할 때 또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대화가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렴이 풍선 하나가 진짜 집안의 공기를 어느 정도 순환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이건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부터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런 작은 변화들로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싸움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분명 사람이라면 부부 관계에서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 조회 해보셨잖아요? 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때 전교생이 다 나와도 기준이라고 외치는 한 학생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정렬 이렇게 착착 움직였어요. 그 기준 학생은 다른 학생과의 간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학생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후 우리의 마음이 이 운동장의 기준 학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기준으로 두면 기준 학생은 다른 사람한테 맞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기분 나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것 또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일 텐데 화해 과정에서도 내가 정해놓은 말과 행동을 상대에게서 나와야 나는 풀 거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고 특히 로또보다도 맞추기가 힘들다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어떻게 딱 맞추겠냐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제대로 화해하는 법은 같은 공간을 쓰는 시간도 감정도 기준점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 즉 남과 여는 부부싸움 후 해결 방식의 시간을 다르게 쓴다는 점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 남편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해요. 이 답답한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게 되죠.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은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괜찮아질 때까지 대화고 뭐고 다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씩 나가버리거나 잠을 자버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버리거나 자신의 기분이 괜찮아질 때 대화 자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내는 사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남편은 그 10분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도 이런 시간차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우리는 이게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벌써 해버렸다면 전 남편이 말을 안 하거나 막 나가거나 하는 시간에 남편의 감정과 행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에게 질문을 해봐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에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던 그 순간 넌 뭘 원했는데? 왜 그게 기분이 나빴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은지. 그 기준은 남편도 납득이 될 만한 기준이었을까? 너무 나만의 기준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넌 앞으로 계속 싸울래? 화해할래?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나에게 원인을 찾아보면서 노트에 쭉 써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생각하다 보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선 근본적인 생각은 지금의 이 상황은 견디기가 힘들어. 더 심하게 싸우느니 그냥 화해하고 싶어. 내가 잘못한 것 같진 않지만 남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 그리고 남편이 처해져 있는 상황 또 돌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정말 100% 미웠던 마음이 한 90%까지는
줄어요. 남편에 집중하다 보면 미운 감정이 100%로 생각이 나는데 나에게 집중을 하면 10%에서 40% 정도는 원인을 나에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남편과 내가 나눈 것 중에 100% 남편의 잘못이었던 적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부부싸움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는 거냐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부부싸움이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앞으로 부부싸움으로 인해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지실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남편도 한 5년씩은 그냥 확확 늙어요. 상대를 바꿔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잘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나의 큰 심호흡 한 번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변화가 가능한 상황을 분명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봐 주세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한다고 하면 상대는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도 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50% 이상은 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성격 차이, 감정 차이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자잘못을 따질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고요? 옳고 그름은 사실 내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준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보세요. 충분히 생활에서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지금의 가정보다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팁을 드릴 때 놀러와 주세요. 저의 채널이 너무 작아서 저의 채널을 못 찾으실 수 있으니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